공천이 또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호남 출향민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호남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수도권 표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것은 지금 J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타보이스에 의뢰한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광주 지역,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실제로 어떻게 표심이 드러나느냐, 그걸 분석한 건데, 저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호남의 어떤 좀 독특한 민심들을 좀 봐야 되는데, 네. 특히 저기 광주, 네, 광주 같은 광주.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2016년에 국민의당이 전원 당선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보궐선거로 송갑석 의원이 이제 돼가지고 네. 광주에 재선 의원이 송갑석 빼놓고 그것도 보궐선거로 한 명 빼놓고는 다 초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광주 호남의 이게 갈증은 뭐가 있냐면은 네. 큰 정치인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사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큰 정치인이 없고 그러니까 큰 정치인에 대한 오히려 갈증이 예를 네. 들면은 같은 당 다른 인물이 당선될 만한 사람을 좀 더 찾는 경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의정 활동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네. 지역구 챙기고 짜자라고 이게 아니라 왜 큰 이런 거를 못 하느냐라는 그런 것도 좀 이제 반영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여론에 비해서 예. 같은 당의 다른 인물을 당선을 시키겠다. 네. 뭐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의 정서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좀 뭉쳐가지고 네. 이를테면은 지금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계속 강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이를테면은 탈당을 해가지고 당을 만들었지만은 지지세가 안 나오는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호남이 잘못하면 기로에 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이 공천의 상황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라는 거 호남은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노무현을 우리 그러니까 호남 사람이 아닌 부산의 노무현이지만 노무현이 이길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죠. 이렇게 밀어줬다란 예, 말이에요. 예. 지금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분열하면은 좀 힘들겠다라는 건데 그 경계선상에서 만약에 지금 당이 세게 만약에 탈당을 하고 호남 만약에 여기 뭐 광주 분들이나 여기서 탈당을 해가지고 하면은 대안적으로 이재명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는 순간 민주당이 세게 쪼개질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되게 제가 보기엔 지금 위험 신호에 위험 상황에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광주 출장을 이제 저희가 다녀왔는데 광주에서 지역 민심을 들었는데 그 민심 이전에 저는 이제 광주 갈 때마다 참 마음이 그런 게 대구에 내렸을 때 하고 광주 송정역에 내렸을 때 그 딱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발전 정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지역 발전에 대한 소구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대구에 가보면 굉장히 강남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 중소소도시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 민주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정치인들이 한 게 뭐야. 이런 것 때문에 늘 심판 여론이 이제 존재하는 것 같고 실제로 광주 전남 지역의 정치인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성적으로 좀 말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광주 민심 여전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된다라는 대의 이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람 보고 인물 보고 판단하겠다 평가하겠다 이런 시선도 있더라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방금 이제 띄워줬던 그래프 다시 한번 보면요. 네. 이게 이제 의미를 보자면 이제 이런 거죠. JTBC 여론조사 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이제 보라색이죠. 네. 보라색과 그다음에 연두색,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주황색.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영남과 대구 경북과 광주 전라 호남에서 이제 지금 현재 소속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광주 전라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하는 기류가 충분하게 많은 거예요. 네. 그죠? 그렇지만 현재의 의원보다는
다른 의원 그러니까 물갈이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류가 높은 것을 이 조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네. 반면에 TK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39% 28%니까 네. 국민의힘 이제 소속 후보가 지금 거의 다 이제 의원이니까 네. 대부분 의원이 전부죠. 예.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현재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됐으면 좋겠다가 39%로 물갈이 28%보다 높은 것이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거만 놓고 본다면 네. 현역 물갈이 여론은 호남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더 나가게 되면 만약에 이탈이 되어서 어떤 후보들이 나왔을 경우에 네. TK에서는 그래도 원래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호남에서는 이탈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제법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도이거든요. 이게 물론 개별 지역에서는 각 후보들의 경쟁력들과 연관돼서 이제 다르긴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네. 다만 이제 이것이 뭐 지난번 국민의당 돌풍 때 흐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아니어서 뭐 전면적으로 호남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영남에 비하자면 이런 기류들이 일정 부분 이제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공천도 좀 정교하게 할 필요성을 좀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TK 수도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호남 지역 공천 말씀드렸는데 TK 같은 경우는 그러면 파열음 없이 계속 갈 거냐. 물론 그 25개 가운데 윤재옥, 추경호, 이만희, 정의용,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친윤계들은 대체로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좀 애매한 분들, 말씀이 없었던 분들, 주호영 의원 등을 비롯해서는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초선이든 재선이든 다선이든 상관없이 경선에 대한 부담은 국회의원들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TK는 파열음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냐,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인 거냐,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제 뭐 윤재옥 단수 받을만 하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이분의 어떤 의정 능력이나 그런 거 떠나서 네. 윤재옥을 그러면은 경선에 붙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납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추경호도 뭐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네, 네. 보수 정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만희도 그렇고 정의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어쨌든 뭐가 됐든 경선을 붙여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불복을 할 경우에는 그 네. 지역구에 못 나와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 뭐 취재 저보다 더 잘하시고 그러지만 국민의힘의 지금 큰 기조는 얘들이 이인재 방지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얘들이 그렇죠. 못 나가게. 못 나가게 네. 튀어나가가지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서 찬성하지 못하도록. 예. 그러니까 그 큰 기조가 지금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복하는 사람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전 것에 대해서 네. 본인이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여당의 장점은 어쨌든 나눠줄 자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예. 네. 뭐 공기업 감사도 있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운용의 묘가 있기 때문에 네. 뛰쳐나가가지고 내가 예. 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보다 여기 예. 있으면서 예. 다음 기회를 보는 게 예. 훨씬 더 이제 좋은 선택이 예. 될 수 있다라고 예. 보기 때문에 예. 뭐 이게 최선의 공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잡음이 생각보다 덜 나는 공천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게 예,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정평가 비율이 굉장히 높다. 국민적 여론이 사실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긍정평가가 높겠죠. 그렇지만 못하기 때문에 민생이 매우 어렵고 우리가 사과 한 알도 제대로 사먹을 수 없는 나라에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지난번에 뭐 정부 비축 물량 풀었다고 그러는데 다 어디다 푼 거예요? 마트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면 야당이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견제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의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생긴 여러 가지 의제 선정을 못하죠. 그 다음에 공천에서 파열음 계속 생기죠.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의제를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타협 없다. 오늘 대국민 설명 직접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가 사라졌어요. 민주당이 저희가 앞서 이제 의대 정원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의사들과 비타협 정신으로 싸울 때 결국 이 의사들의 기득권을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거 짧게 말씀드리면 네. 아까 전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은 리얼미터 보면은 3주 연속 상승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눈에 안 보이는 거하고 의대 정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의대 정원 문제는 75에서 80% 가량을 증원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고, 네. 특히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하는 게 좌절이 되면서 그때 상당히 사실은 국민들이 빡쳤어요.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솔직히. 네. 야, 이게 뭐라고. 3,056명에서 3,456명으로 늘리는 것도 이렇게 못해라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전 정부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어제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증원 실패했지만 본인들은 밀어붙여서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약간 싸움을 유도하는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총선용이죠. 사실은. 총선용이에요. 네. 그리고 2,000명을 3,056명에서 5,056명으로 지금 만들겠다. 갑자기 만들겠다? 60%를 갑자기 정원 늘리겠다? 네. 이거는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일단 임상이 있기 때문에 실습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뭐 맨날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고 2020년에도 의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은 네. 2,000명은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너 그럼 반대하는 거야? 이런 이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지금 가고 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지난해 여름에 얘기 나왔는데 맞아요. 제 생각에는 총선용으로 좀 뒤로 밀어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예. 예, 예. 의대 정원 필요합니다. 반드시 의대 정원을 해야 되는 의대 정원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쓸 거냐? 예? 어느 의사를 늘릴 거냐? 공공 필수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확인됐던 것처럼 필수 인력, 공공 필수 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공공의대 같은 거 설립을 해서 그 지역에서 확실하게 뭐 지역 의사제 같은 걸 해가지고 10년간 그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전부 의대 정원해서 피부과 성형외과 해서 돈만 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국가 전략의 비전 속에서 의대 정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필요 없어. 2,000명. 좋아, 빠르게 가. 이런 컨셉이면 이거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토론이 필요한 영역인데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100분 밀어붙이. 토론한대요. 그래서 오늘 토론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오늘 100분 토론 한다는데 그 여기 야당이 있습니까? 야당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의사들하고 만나- 정부하고 만나는 예. 거니까 이러면 또 소외가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네. 총선 이제 고려가 된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좀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저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어쨌든 호응하는 이슈를 사실은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분위기 반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 평가에도 상당히 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제 아마 생각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할 테고 네. 일정 부분 사실은 갈등이 있어주는 게 그런 효과를 키운 큰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스무드하게 네. 우리가 얘기하는 네.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대중들이 네. 느끼는 인식은 네.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는 못했는데 또 반발도 있고 한 상황들을 뚫어내서 해결했다. 윤석열이 해냈다. 그러면은 이제 평가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갈등 요소가 증폭되고 폭증하고 막 의대 지금 뭐 다 전공의들 다 뭐 사표 내고 안 나오고 지금 당장 그 수술 받아야 되는 분들이 피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거를 해결해 버렸다라고 하면 그게 선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외피로 보면.